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든지 팔 수 있는 마케팅 전략 15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디자인으로 신뢰 구축하기. 우리가 디자인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없을 때에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쪽이 더 신뢰가 간다고 합니다. 데니얼 핑크 역시 자신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대에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핑크는 많은 수의 경쟁자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팔며 북적거리는 환경에서는 미가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디자인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위 만들기. 그래서 내가 권위를 만들고 싶다면 권위에 맞게 꾸미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면 전문가처럼 꾸미십시오. 세 번째, 관계 우선의 법칙.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과 관계 맺기부터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객은 이성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구매하고 이성으로 합리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책 관계 우선의 법칙에서 빌 비숍은 고객은 상품 우선이 아니라 관계 우선의 법칙으로 여러분의 상품을 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아는 사람의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나요?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말을 신뢰하고 아마 학원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추천해주면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는 것보다 어떤 관계에 의해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 우선의 법칙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고객과 관계 맺기부터 해보세요. 무조건 매장에 와서 같이 상담하게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체험권을 주면서 학원에 오기를 권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100%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객 니즈 찾기. 이렇게 해서 고객이 매장에 방문했다면 여러분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 니즈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그림을 벽에 걸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못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드릴이 집에 없어 드릴을 사러 나에게 왔다고 했을 때 고객은 드릴을 여러분에게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진짜 니즈는 그림을 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고객의 진짜 니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객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진짜 니즈를 찾기 위해서요. 그것은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며 소통과 공감은 물론 적극적 경청, 맥락적 경청을 통해 그 말 속에 숨은 속뜻까지 알아내야 하는데요. 그것은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고객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전설적인 영업인 윌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고객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물건은 저절로 팔린다고 말입니다. 윌 로저스는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윌 로저스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훌륭한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물건을 많이 팔고 싶다면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보세요. 다섯 번째, 고객이 받을 혜택 어필하기. 자, 여러분이 고객과의 상담을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의 물건을 어필해야 하는데요. 고객이 우리의 물건을 간절히 갖고 싶게 만드는 방법은 상품에 대해서 구구절절 좋은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은 그냥 상품의 기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메라를 산다고 했을 때 상점 직원이 카메라의 기능을 카메라 회소가 어떻고 저장 용량이 어떻고 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고객이 이 상품으로 인해 받을 혜택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조작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오직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할머니도 운동회에서 손주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다든지 휴대폰으로도 쉽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든지 하면서 말입니다. 고객이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고객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꺼이 직업을 엽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단순화해서 한마디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매출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고객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객의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객에게 가격 선택권 주기. 실험에 의하면 상품이 하나일 때보다 상품이 2개, 3개일 때 판매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품이 하나이면 고객의 이탈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하나의 가격 옵션만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쟁업체와 가격 경쟁으로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품이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고객은 싼 것을 선택하기 마련인데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가, 중가, 고가의 가격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는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사람이 싼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가격만 붙이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엄을 좋아하는 소수의 고객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격을 3단계로 저가, 중가, 고가로 만들어 프리미엄 고객도 확보하면 단가를 올려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사회적 증거 어필하기.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스트셀러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걸 자신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써보았으니 나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로버트 치알디니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거기에는 일정한 심리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사람들은 다수의 성향을 따르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상품이 잘 나가고 있음을 반드시 어필해야 합니다. 월터 리프먼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일 때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8번째, 후기 활용하기. 왜 많은 기업들이 후기나 리뷰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고객은 더 이상 판매자가 말하는 우리 물건 좋아요 하는 말들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을 써본 제3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것인데요. 책 100만 불짜리 세일즈 강의에서 댄 케네디는 증거를 통해 고객을 설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 전 후기를 소책자로 만들어 잠재 고객에게 나누어 주면 이미 물건을 보기 전에 구매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객의 입을 빌려서 자신을 선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가스를 하나 먹으러 가려고 식당을 검색해도 아마 제일 먼저 후기를 볼 것입니다. 힘들게 설명하지 말고 고객 후기 카드를 보여주세요. 9번째, 고객에게 부채의식 심기. 공짜 샘플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부담스럽고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선의에 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상호작용의 원칙으로 누군가에게 받았으면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세일즈 때문에 베푸는 것임을 알아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고객에게 무료 쿠폰이나 샘플 쿠폰을 고객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써본 고객은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고객을 한 명도 놓쳐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거절할 수 없는 제안하기.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지만 나에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상품을 팔 때 전체를 하나로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하나의 상품을 여러 개로 쪼개어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필해 보세요. 원래의 상품 구성을 여러 개로 쪼개어 보너스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보너스 상품을 많이 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고객에게 이득인 것처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상품을 여러 가지 보너스 상품으로 만들어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수업을 설명할 때 피아노 수업을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감상, 리코더 특강, 단소 특강, 이론 수업, 우쿨렐레 특강, 리듬 공부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로 뭉뚱그려 이야기했던 상품을 세세한 서비스까지 소개해 설명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팔고 싶으면 줄을 세워라. 사람들은 무엇보다 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것, 또 하나는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희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면 갖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진될 것으로 보이면 조바심이 나서 서둘러 부여잡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원하는 것인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손에 넣은 다음에 자세한 것을 따져보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성공적인 마케터가 되려면 인기와 희소성을 가지고 잠재 고객이나 고객에게 안정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줄 세우기 전략인데요. 빌 비숍의 책 로브스터를 파는 법에서는 줄 세우기 전략으로 새로 문을 연 레스토랑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을 무료 음료와 무료 음식으로 사람들을 채운 후 뒤에 오는 사람을 일정 시간 밖에 줄을 세우는 전략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사람들은
길게 줄을 늘어섰다고 합니다. 또 와플집 사장님은 가게 문을 열면 무조건 5명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줄을 세운 후 공짜로 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단 5명이 줄을 서 있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줄이 늘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님은 항상 줄이 늘어선 와플집을 만들었는데요. 처음 줄의 5명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마중물로 인해 끌어올려진 물은 펌프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업에서 망하고 싶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인기 있고 희소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고, 공급이 딸릴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을 너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접촉에 제한을 두어 접촉하기 위해서는 약속부터 잡아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잠재 고객은 더욱 당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하면서 자신을 너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다지 가치 있게 존중하지도 않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너무 간단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예약해야지만 만날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물건이 잘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더 가치 있게 보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12번째, 빠른 행동 촉구하기. 누구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구매를 할 때 고민을 하면서 구매를 미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를 미루는 습성 때문에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을 때 구매하게 해야 합니다. 고객이 만약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면 그 고객은 집에 가서 다시는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거절의 의미인 것인데요. 그럼 고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무료 샘플 등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객이 눈앞에 있을 때 꼭 잡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객을 여러분 앞에 오게 하기까지 여러분이 쓴 많은 광고와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눈앞에 고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전단지를 붙이고 나누어 주며 플랜카드를 겁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우리를 광고하는데요. 그 광고들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눈앞에 고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고객은 구매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매 후 오는 서비스의 불만족이나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상품임을 알았을 때 오는 불만족을 생각한다면 고객의 구매를 망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고객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편한 마음으로 구매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불만족 시 환불해 준다고 구매 시 환불 조건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고객이 사고 나서 다시 환불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환불하는 고객은 전체의 5% 이하라고 합니다. 환불하는 고객의 수보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서 판매되는 판매량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환불해 줄 테니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편한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불하는 고객이 많다면 여러분의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객에게 환불하는 이유를 묻고 물건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환불하는 고객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품의 문제점을 영원히 모른 채 상품이 안 팔리는 이유를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불되는 상품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상품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14번째, 고객에게 결정권 주지 않기. 하실 거예요? 하고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인데요. 고객에게 할까 말까를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할 거냐고 묻는 순간 고객은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언제부터 할 건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고수의 영업사원은 고객과 만날 약속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가 아니라 언제 만날 건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15번째, 기존 고객으로 객단가 높이는 방법.
우리가 고객을 유치했다면 이제 객단가를 높여야 하는데요. 객단가는 1인당 매출액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늘리지 않아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입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살 때 감자튀김도 함께 드시겠어요? 하는 것은 크로스셀링이고 500원 더 내시면 라지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십니다. 하는 것은 업셀링입니다. 나에게 한번 구매한 고객은 나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상품을 추천했을 때 다시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것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입니다. 한번 물건을 판 고객에게 또 물건 팔기입니다. 이것은 매출을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많은 회사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세일즈 방법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고 판매하며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어서 좋은데요. 고객을 더 유치하지 않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의 신에서 우노 다카시는 메뉴에 후식을 만들어 기존 고객에게 팔았는데요. 판매자는 관련된 상품을 계속 기획해 기존의 고객에게 판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예로 어떤 대박난 미용실 원장님께 매출 비결을 물었을 때 그 원장님 말씀이 다른 가게는 새로운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할 때 그분은 기존에 있는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경험할 수 있게 무료로 서비스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서비스를 사용해 보니 좋았던 경험으로 또는 처음 무료로 경험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그 서비스를 다음에는 구매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미용실 원장님의 매출 상승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다른 상품들을 기획하기만 하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수의 영업사원이 쓰는 스킬까지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것들은 상담뿐만이 아니라 상품을 팔 때 상세 페이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품을 가지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상담이나 마케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 마케팅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3번은 반복해 듣고 이것을 잘 버무려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